자, 바로 질문 받을 건데 다시 한번 저희 지난 시간 내용 간단히 복습을 하자면 벡터 들어왔어. 벡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어 중에 스칼라라고 좀 구분을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칼라라는 게 너네가 그동안 배운 실수 이런 것들이 스칼라인데 혹시 민수야 기억나? 스칼라는요 뭐만 존재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실수, 자연수, 유리수는 뭐밖에 없어? 크기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뭐 루트 2가 방향이 있나요? 루트 2는 크기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벡터는 방향이 있어. 그러니까 루트 2도 있는데 방향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벡터의 뜻, 크기랑 방향을 모두 가지는 값입니다. 뭐 그런 거. 기본적인 용어들, 뭐 우리가 뭐 시점이다, 종점이다, 뭐 영벡터다, 뭐 같다 이런 용어들, 기호들 다 숙지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더하기 빼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벡터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또 역시나 스칼라 때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숫자 더하기 빼기랑 달라. 좀 다른 느낌으로 뭐 제가 삼각형 법칙이다. 혹은 저희가 평행사변형 법칙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방법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빼기라는 거는 사실 빼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벡터에서 빼기라는 거는 빼기가 아니라, 자, 혜린아, 벡터에서 그 마이너스 9의 역할이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방향을 180도 반대로 바꾸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빼기도 결국은 더하기로 풀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 다음에 더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질문 바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개념편, 유형편 교재랑 뭐 학교별 교과서랑 질문부터 받고 오늘의 마지막 내용 실습에 나갈 거예요. 실습에. 자, 질문 혹시 아마 이번에 개념편은 몇 문제 없었어요. 뭐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실습에까지 배워야 문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너무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원신처럼 뭐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수 혹시 질문 좀 도와드릴까요? 프린트. 그 교과서 프린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랑은 좀 출판이 다르거든요. 자, 따로따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신사고, 자, 몇 페이지 몇 번 도와드릴까요? 2페이지 12번. 2페이지에 12번이요. 이거 그 접선의 방정식 바깥점 이용 아닐까요? 그거다. 그럼 혹시 바깥점 이용이 또 뭐 까먹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자, 바깥점. 여기 제가 하는 말 중에 바깥점 이용이죠. 보통 바깥점 이용은 이제 바깥점이다 이렇게 안 나오고 뭐 그었다 이렇게만 나온다는 거예요. 얘 순서를 기억해야 돼. 순서를. 그 풀이 과정도 얘는 이제 공식은 없어요. 따라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잖아.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번에 1대1로 한번 말한 적도 있죠. 그럼 얘 한번 따라가볼 건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기울기 버전으로 또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기울기 버전으로. 자, 기울기를 m이라고 쓸 거고 이 식을요. 일단 우리가 좀 그 a제곱, b제곱이 보여야 되니까 얘랑 같은 말인데 혹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밑에랑 같은 말인데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야지 a제곱, b제곱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 기울기 버전의 쌍곡선에서 접선과는 공식이 뭔지 아세요? 영어 단어처럼 외우시면 돼요. y는 뭘까요? mx 풀마 루트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 아유, 잘 외우고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보시면 요 자리가 지금 a 제곱자리고 요 자리가 지금 b 제곱자리인 건 아시죠? 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대입할게요.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있는 1,3에서 그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실제로 m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시라고 그냥 넘겨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너가 자꾸 까먹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주 안 해서 그래. 물론 이해는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절대평가기도 하고, 사실 막 중요도가 막 높지 않잖아. 우리 좀 뭔가 마음가짐부터가. 소미야 기억나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업 때만 해버리면 성적이 안 나와. 뭐 절대평가 뭐고 안 나와 일단은. 너네가 이제 그래 내가 하루에 1시간씩은 욕심인 것 같아. 그냥 하루에 한 30분 혹은 이틀에 1시간 정도를 해서 그리고 기한 여러분들이 혹은 이제 학교에 수업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자꾸 이제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막상 특히 안학원은 안녕하세요. 안학원은 시험을 1년에 4번 봐, 4번. 범위가 짧다고. 그 사실 몇 개 안 돼요, 내용이 지금. 그래서 많이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마무리 지어봐. 혹시 안 되면 말해주고.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 소미야 질문 있다고? 자, 몇 번 도와드릴까요? 교과서 같은데, 교과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 잠깐만. 5쪽? 5쪽? 이게 25번. 자, 여기 제가 이제 이번에 편집을 한 건데, 아마 그럴 일 없겠지만, 가끔 제가 편집을 미스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접선 문제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읽어보시면, 이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들을 각각 A, B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소값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가 볼 건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한다면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야. 특히 저는 보통 이제 이런 넓이 같은 게 나오면 좀 잘 그리잖아요. 아시죠? 뭐 한번 좀 그려볼까? 혹시 오랜만인데 이 타원 그릴 줄 기억나세요? 자, 얘 기본형이죠. 루트 18 여기 있고 여기 루트 8 여기 있고 오늘 훨씬 좋은데? 자,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위의 점 어딘가 위의 점인데 밑에 보시면 여기다 써있네. 아, 감사합니다. 1,3면 위에 있대요. 적당히 여기다 칠까요? P. 그리고 문자 하나 빌려 쓸게요. A, B라고 문자 하나 빌려 쓰시면 되고, 여기서의 접선이 접선 이런 게 접선이잖아.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소미야, 여기가 뭐라는 거지? 여기가 A라는 얘기죠. 여기가 B라는 얘기야.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림에다가 다 옮겨보는 중이야.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삼각형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초록 색깔, 이 삼각형의 넓이까지 구해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최소값은 마지막에 볼게요. 최소가 뭔지는. 자, 이어가 볼게요. 얘 지금 위의 점 맞나요? 우리 이번에 접선의 유형 중에 위의 점 유형 배웠잖아. 그럼 혹시 얘 접선의 방정식 먼저 구할 수 있을까? 공식으로. 자, 뭐라고 쓰면 돼? 이거죠. 자, 이렇게. 그럼 자, 이어서 여기에 있는 점 두 개도 구할 수 있나? 자, 여기 점 A는요,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어떻게 구해? 여기 Y 자리에 0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 쓸게요. 얘가 지금 A분의 18이에요. 다시. 얘는요? 얘는 B분의 8이죠. 이렇게. 그럼 자, 넓이도 구할 수 있겠네, 이제. 자, 넓이 한번 구해보시면 식 뭐 나오세요?
그죠? 이거 곱하고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러면 AB분의 72가 나오고 이거의 최소값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요거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요. 약간 저는 약간 이제 여기서 약간 냄새가 나. 요 식의 모양을 딱 보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뭔가 좀 또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 자, 이어갈게요. 지금 요게 위의 점이죠. 사실 우리가 짐작했어야 될 건데 하나 안 한 게 있어. 위의 점이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야 돼,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저기다가 A, B를 대입하시면 현재 이거 더하기 이거가 1인 거 맞나요? 이렇게. 혹시 아직 뭔가 느낌 없으세요? 얘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 최소값 구하는 아이템 중에서 뭔가 요런 느낌 힌트 하나 줘? 얘 지금 부호가 양수계요, 음수계요? 얘 양수죠? 당연히. 얘도 뭐예요? 나 무슨 말 할까? 내가 근디가 없어. 무슨 말 할까? 이거 산술기하 문제야. 아니, 산술기하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뒤로 갈게요. 이 루트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 곱해보시면 분모 자리가 144가 되고요. 분자 자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둘 다 12의 제곱, AB의 제곱이잖아. 현재 AB는 136이라 둘 다 또 플러스예요. 그냥 나오시면 돼. 나와보시면 여기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여기 6되고요. 양쪽에 6 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산술기하로. 근데 이 문제 마지막에 묻는 게 이거였잖아. 자, 이제 여기서 뭐 부등식의 성질로 모양도 만들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얘는 지금 어쩌면 얘는 지금 AB의 최대값이 6인 거지. 그런데 봐봐, 너네 이 분수가 작아지려면 이 자리가 뭐 할수록 작아져? 얘는 커질수록 작아진단 말이야. 사실 분모 자리가 커지면 작아져요. 근데 지금 분모 자리가 제일 큰 게 얼마나 거야? 그러면 제가 제일 작은 거는 AB가 6일 때인 거예요. 그래서 AB 자리에 6 대입하시면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자, 산술기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마 그 개념 플러스 유형 책에도 보시면 산술기하가 종종 나와요. 뭔가 이런 각으로 나올 수 있구나.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 영우가 뭐 그 교과서에서 안 가졌지만 뭐 질문할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이 3주차인데 오늘까지 해서 개념은 끝내드리고 아마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좀 정리하고 질문을 받고 좀 복습할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시겠죠? 네. 4쪽에 23번. 자, 그럼 질문 시간은 여러분들이 막 공격적으로 질문해줘야 돼, 여러분들. 막 내가 정신 못 차리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4쪽에 혹시 이거 손에 넘어도 괜찮을까요? 예. 자, 4쪽에 2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쌍곡선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에 대해서 이거 혹시 오랜만인데 기억나? 옛날 여유형 그리는 도형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저랑 있으면 제가 뭐 주인공이다 이런 말 기억나시죠? 그거 한번 오랜만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이 문제는요. 자, 마지막에 묻는 거 보시면 선분 AB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이니까 제가 쓰는 말 중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기에 이제 어쩌면 주인공이라고 제가 표현하고요. 보통 주인공한테 뭐를 주시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 문자를 하나 주는 거야. x, y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앞에 보시면 두 번째 이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조연들이 있어요. 이번 문제는 A, B. A, B가 필요한데
좀 더 거슬러 가시면 현재 A, B가 뭐냐면 만나도록 하는 그런 점이니까 일종의 교점. 지금 A, B는 교점이에요. 교점. 근데 역시나 이제 이 A, B도 문자를 좀 빌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어쩌면 제가 쓰는 말 중에 조연. 이런 조연들이 없는 경우도 좀 문자를 빌렸을 거예요. 편의상 점 A를 알파 콤마. 자, 이거 알파 콤마 베타 할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여기 지금 만나는 점이니까 문자 하나만 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y 값은 둘 중에 하나 대입하시면 돼요. 저라면 여기 대입하거든요. 저라면 이 자리에 알파 플러스 a라고 쓰면 되겠죠. 요거 알파고 a입니다. 구분하세요. 그리고 자, 점 b는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a라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주인공이랑 조연을 만나서 끝을 낼 건데, 그 먼저 만나는 거 먼저 해드릴까요? 그 다음에 관계식이 필요한데 그 관계식은 여기 있어요. 관계식은. 자, 여기 먼저 만나는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얘네들의 중점이라고 했잖아. 중점 구하는 공식 아시죠? 중점은요, 2분의 평균 구하는 공식이에요. 다시 2분의 이런 식인 거잖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필요한 게 보시는 것처럼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로 가자? 이 상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다. 자, 여기 교점이잖아. 우리 항상 교점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근데 연립을 해요. 연립학과인데? 연립을 해서 좀 뭔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y 자리에다가 대입법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시면 자, 바로 볼게요. 이렇게 되고, 자, 요거 한번 전개해서 예쁘게 정리해 보시면, 자,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어쩌면 다시 여기 있는 알파랑 베타가 얘한테는 뭐인 줄 아세요? 교점이 근이죠. 어이구야, 여기가 이제 근이었네. 뭐 하고 싶어요? 뭐? 합곱 근계수로 가야겠죠. 자, 일단은 당장 필요한 게 합이니까 합만 꺼내볼게요. 얘들 합이 얼마예요? 오, 요 자리에다가 2a 쓰면 되는 거 맞나? 그러면 자, 한 줄 더 만들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a, 여기 4a니까 2a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인공 만날게요. 자, 여기 x가 a죠. 여기 y가 2a 맞나요? x가 a이고 y가 2a가 돼요. 이거 여기 a 자리에 슉 집어넣을 수 있겠네. 일종의 연립 해보시면 이 문제의 정답 같은데 이게? 이런 거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직선 모양. 자, 23번 요거 질문할 거 알겠어요? 괜찮아요. 네. 지금 요거 한번 혹시 필기 잠깐만 필기만 좀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인공이다 뭐시 그런 문제인데 솔직히 이 문제가 시험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말로 자취라는 내용인데 정말로 자취를 감췄거든요. 이 내용은 정말로 자취를 감춘 내용이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저는 지금 배운 대로 한 거야. 매번 설명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주인공이요. 이 문제의 관계식은 연립해서 근계수로 가는 문제입니다. 자, 그 유형편의 몇 페이지 몇 번이세요? 29쪽에 벡터 생각하는 6번 문제. 오케이. 6번이면 이 문제 맞나요? 오케이. 자, 이거 여러분들 유형편, 우리 그 개념 풀스형 교재입니다. 유형편 6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실수배라는 걸 배우고 오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아직은 배운 게 없어요. 자, 읽어보시면
현재 저 AB가 2고요. AD가 루트 5고 직사각형에서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점 P가 지금 요 점이 요 편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이해돼? 얘 지금 고정이 아니에요. 얘 움직이는 중입니다. 살짝 찍은 거예요. 그런데 자, 움직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바로 앞에 있는 얘부터 보아야 돼. 이거 지금 뭐예요? 아는 거야. 자, 얘 이제 요 그림에서 저거를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이거는 뭔지 구할 수 있으세요? AD 빼기 AP를 그림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혹시 구해봤어요? 다시 AD, 요게 지금 AD잖아. 빼기 AP인데, 자 계속 말하지만 벡터에서는 원래 빼기란 게 없다는 거야. 제 뜻이 뭐라고 했지? AP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라는 거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AP예요. 어쩌면 그럼 저 이거 더하기 이거 하시면 뭐 나오냐는 거예요. 뭐 나올까요? 벡터 P 이게 지난 시간에 삼각형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 PD였네? 라는 거죠. 그리고 자 혹시 바깥에 있는 이 절대값 같은 기호 뜻이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요 기호 이것도 제가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기호 같은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름인데 이름을 외우는 거잖아. 뜻이 뭐라고 했지? 저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 이 기호는요 어쩌면 크기 혹은 길이를 구해오라는 거야. 크기랑 길이. 자, 다시 지금 요렇게 성금은 이제 요 길이가 하나 생겨. 길이가 다시 만약에 P의 위치가 여기면요 요게 길이겠죠. P가 움직일 때마다 길이가 바뀐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길이가 가장 길 때랑 짧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느낌 와? 가장 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BD예요. 사실상 가장 길 때는 BD일 때다라는 거야. 이제 이 길이 알아오시면 되고요. 가장 짧을 때. 요게 제일 짧은 때지.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빼시면 끝나요. 길이 구해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끝낼 수 있겠어요, 이제? 요거는 피타고라스로 구하시면 되고요. 얘는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절대값 사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이제 여기 벡터에서는 크기, 길이로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또 이게 참고하시면서 문제 풀면 되겠죠. 또 도와드릴까요? 인정? 괜찮은데? 자, 혹시 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생각보다 2시간이 짧기 때문에 원래 타이트하게 해야 돼. 소미야, 질문할 거 있다고? 근데요. 25번. 등호가? 그거 우리 배운 것 중에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체크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보통 산술기하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줄 아세요? 얘랑 같을 때 아니에요? 그거 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랑 같을 때 성립하거든요. 이 식 한번 정리해 보시면 8a제곱은 18b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답안지에 뭐 이런 게 써 있다는 얘기인가? 제가 답안지를 안 봐가지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런 느낌 써 있으면 이게 그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체크해 준 거예요. 보통 산술기에서 가끔 이제 마지막에 그때 뭐 AB는 뭐야? 그러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씩 세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질문? 27번 갈게요. 이 문제. 전 P에서 신사구입니다.
P에서 쌍곡선에다가 그었대. 그었더니 두 접선 서로 수직일 때 또 그리는 거네. 자꾸 그리네.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일단 그 방금 전 주인공 그거 또 가야겠네. 주인공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이니까 여기 점 P를 또 x, y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 현재 지금 그었다 유형이거든. 자, 그었다 유형인데 보통 두 가지 풀이 나오잖아. 두 가지 풀. 근데 뒤에 뭔가 뉘앙스를 보니까 또 역시나 기울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직이라는 기울기로 체크하는 거니까 한번 기울기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배운 대로 갈게요. 자, 기울기를 또 역시나 m이라고 두고, 근데 접선의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접선의 방정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공식으로 mx 뿔마루트 a 제곱 x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이 바깥점을 대입하잖아요. 근데 이 바깥점이 x, y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라 보시면 돼요. 지금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할 거예요. 얘 반대편 이항에서 반대를 이항해서 양쪽을 한번 제곱을 하시면 제곱을. 양쪽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제곱하면 왼쪽에 완전 제곱식 일단 좀 쓸게요.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 타이밍에 저희가 식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이 식을 저희가 m에 관한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m에 관한 식으로. 다시 원래 x, y가 숫자였더라면 여기서 원래 m에 관한 식이 나왔잖아. 인정?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아닌 바람에 막 우리를 현혹하는 거야. 이거 지금 m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반대편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이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m 제곱이랑 그 다음에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식 정리하면 m에 관한 식 맞나요? m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 수직이다. 그러면 수직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보통 봐봐. 여기서 이제 m 자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인 거 알지? 그리고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를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제가 여기서 뭐 쓸 것 같아요? 난 기울기를 곱하고 싶어. 근계수로 갑니다. 두근의 곱.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을 한번 근계수로 가보시면 a분의 c. 우리를 현혹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현혹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x, y는 숫자라고 치면 돼요. 현혹당하지 마세요. 이게 수직이니까 얼마예요? 요게 정답이에요. 얘 정리하시면 뭔가 그리는 도형이 나오는데 아마 이거 원으로 보여요. 원. 아마 원 나올걸요? 원. 자, 얘 정리까지 해드릴까요? 양쪽에 분모 곱하시고 반대편 이항에서 정리까지 쫙 해보시면 원이 나옵니다. 얘 반지름 얼마야? 그럼 넓이는 8이죠. 이렇게 다시 이게 이제 그었다 유형은 맞는데 지금 점 P가 그리는 도형이니까 배운 대로 가자면 x, y라고 두고 저는 지금 대입한 거예요. x, y를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이항에서 양쪽을 제곱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m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잖아. 근데 이 타이밍에 지금 접선이 수직이다라고 써있잖아. 현재 m 자리가 기울기 자리인데 수직이다.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분의 곱, 근계수로 가서 풀자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 고1 때 배웠죠. 원의 방정식이니까 자,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원의 넓이를 이게 이제 원의 넓이구나. 지금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장에 그 문제는 같이 공부해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글쎄요. 혹시 이거 학교에서 이거 배웠어요? 이 그리는 도형 관련해서? 다른 적은 있어요? 풀어준 거에는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또! 이거가 또 질문할 거 있어? 일단 그 교재나 그게 다예요? 지금 교재는 다 아, 교재는 됐고. 그래서 사실 오늘 교과서를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근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제가 진도가 오늘 끝나거든요. 꼭 다음 주에는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설명 안 하고 한 명씩 좀 봐드릴 거예요. 그때도 질문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민수야? 피곤하세요? 혹시 뭐 질문할 거 없나요? 성우야 뭐 질문 대충 다 했나? 그러니까 너네 이제 요 책 풀 때는요, 뭐 중간에 뭐 증명하시오라던가 설명 다 그런 거는 제외하고 그냥 딱 기본적인 계산 위주로 하세요. 아마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 자, 그럼 지금 시간 38분이니까 어떡하지? 일단 질문을 또 질문할 것도 있으면 더 받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한 1시간 정도면 진도는 끝나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지난주에 그냥 끝낼까 하다 고민해서 심지어 그 양이 애매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하자니 좀 많은 양인데 오늘처럼 두 번에 걸쳐 하면 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한 1시간이면 제가 이번 시험 때는 딱 시간 맞춰 끝내고 있어요. 자, 그럼 40분 땡 하면 40분 땡 하면 여러분 자 하나 선택지를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적으세요. 다들 첫 번째 선택지는요. 그냥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제 여러분 아직도 괜찮으시죠? 그냥 쭉 해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선택지 혹은 좀 쉬었다가 원래대로 하는 것도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1번 민수는 뭐가 좋을까? 아직 좀 괜찮은 컨디션? 사실 아직 몇 분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좀 그런 날이야. 별로 이게 많이 할 건 없는데 그런 날이라서 그러니까 오늘 좀 일찍 끝내고 다음번에 좀 이제 부차하는 거죠. 좀 이런 식으로. 진도가 1시간 만에 끝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그러니까 실수배라고 해서 실제로 몇 장 안 돼, 3장밖에 안 돼요. 그것까지가 시험 범위거든. 이제 아이디는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1번으로 할까? 그럼 다들 혹시 혜림이랑 여러분들 이거 우리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할게요. 1번? 네. 그럼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1번이 많으시니까 그럼 저희 1분 뒤에 바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기도 애매하잖아. 바로 해서가 1분 냅시다. 대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10분 늦게 한 것도 있고 혹시 부모님 물어보신다면 이제 저희 다음번에 좀 이제 이게 좀 필요하면 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개념 플러스 이용 가주세요. 자, 이제 벡터 연산까지가 두 학교 시험 범위인데 오늘 끝내드리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 실습에 들어간 친구들은 또 역시나 뭐 복습을 좀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들 혹시 질문, 실습에 들어간 친구 아 들어갔어? 아이는 안 들어갔고요? 실습에 아직 아니구나. 혹시 민수는 실습에 라는 거 막 들었던 기억나면 실습에 이런 거. 자, 네.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집에 가서 많이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는요 74쪽인데 어차피 오늘도 지난 시간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번 숙제에서 아마 이 책 숙제가 별로 없었던 이유가 실수배까지 배워야 그나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직 시간 좀 충분하니까 자, 칠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복습을 좀 쫙 빠르게 하고 오늘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칠판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벡터라고 들어왔잖아. 아까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스칼라라는 말도 좀 아시면 좋아요. 스칼라. 다시 스칼라는 너네가 하는 실수들, 뭐 유리수 이런 것들은 크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벡터는 여기 써있죠. 방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화살표로 많이 표현해. 그러니까 크기는 길이고 방향은 방향으로 화살표로 표현하시고 이런 기호들. 자, 요거 영어가 요거 무슨 기호라고 했지? 요거? 이 절대값 기호가 무슨 기호라고요? 그치, 저게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길이. 아시죠? 그리고 밑에 있는 2번에 있는 저 표현 가끔 귀찮으면 소문자로 표현한다는 거야. 우리 쓰기 힘드니까 소문자로도 표현하고요. 특별히 단위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숫자 1, 크기가 1인 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밑에 0벡터는요 숫자로 치면 0 같은 건데 실제로도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진 거야. 그럼 0벡터라 불러요. 이 친구는 크기는 0이고 방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에서 벡터에서 같다는 거. 자, 혹시나 벡터에서 같은 게 뭐더라?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즉 주의하세요. 시점은 달라도 괜찮아.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들어가시면 이제 마이너스. 이 친구가 뒤에서 뺄 셈인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180도 반대인 걸 말해요. 그냥 반대가 아니라 180도 정반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설명했었고 뒤에 가보시면 이어서 덧셈 뺄셈. 특별히 덧셈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으로 푸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평행삼량법.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더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합니다. 그리고 0벡터를 더하면 숫자로 치면 0 같은 거예요. 그래서 0벡터를 더하거나 빼는 거는 뭐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자 마이너스, 뺄셈, 방향을 반대로 더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방향을 반대로 해서 더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 넘겨봐. 넘겨보면 몇 장 안 돼요? 한 3장? 정도니까. 지금부터 해서 예상 시간은 한 6시 반 혹은 35분 정도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위에 제목 보시면 벡터의 실수배 라는 내용입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부터 이제 실수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행위인지 뒤에다가 부제목 하나 써드릴까? 여기다가 부제목, 그다음 밑에다가 부제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번 페이지는 사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저희가 요 근래 벡터를 그림으로 보고 있잖아. 실수배는요 어쩌면 벡터를 그러니까 벡터의 약간 길이를 좀 변화시키겠다는 거야. 벡터의 길이를 변화시키자 라고 이해하면 돼요. 다시 너네가 벡터에서 실수배라는 거에 어떤 의미가 뭐냐면 너네 자 지난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번 숙제에서는 벡터가 나오면 늘리거나 줄이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벡터가 하나 있으면 이걸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실수배 이거는 무슨 말이죠? 니네가 아는 말이야. 실수 알잖아. 스칼라의 그 실수예요. 밑에 보시면 K라고 써있는데 일단 체크부터 할게요. 그리고 자 혹시 여러분들 수학에서 배가 뭔 줄 알아?
루팅이야. 실제로 곱하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요 기호 하나 보이세요? 저게 어쩌면 이 책의 지금 제목입니다. 자, 이 기호를 풀었으면요. 다시 한번 이 기호가 지금 자, 앞뒤 순서를 막 써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그럼 여기 뭐라고요? 요게 무슨 기호예요? 벡터죠. 벡터의 여기 K가 좀 실수예요. 실수 100입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숙제에서 이런 상황이 나와요. 사실 지난번 숙제에는 떠올려봐 저런 거 없었을걸? 저런 거 이제는 저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뭔가 막 잔뜩 써 있잖아. 솔직히 별것도 아니에요. 여기. 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자 하는 거 이해하세요. 오른쪽에다가 하나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너네가 한번 보면 알아. 뭔 소리인지. 자, 오른쪽에 제가 수직선으로 가서 자 숫자 몇 개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4. 반대편에도 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벡터 하나 아무거나 그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벡터 하나를 자,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을 그래 2로 하는 2로 하지 말까? 1로 하는 자, 2로 하는 1로 하는 2로 할게요. 자 벡터죠. 벡터 시점이 원점 종점이 2로 하는 벡터고 제가 이 친구를 편의상 벡터 A라고 부르겠습니다. 소문자로 많이 써요. 간단하게.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1번에 해당되는데,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구해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자, 너네 지금 봐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시면요. 얘 지금 벡터에다 곱하기 2된 거잖아. 자, 뭐가 변할 것 같아? 아까 썼죠? 길이를 바꾸는 역할이야. 얘 지금 길이가 얼마인데? 2잖아. 그럼 길이를 몇 배 하시라는 거예요? 2배 늘리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길게 쓰면 이 정도 쓰면 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실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2배 늘리세요. 그 말인 거야. 이해돼? 그럼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위에 그림 표시해봐. 이거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직관적인 얘기야. 너네가 이제 벡터에서도 길이를 늘렸다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숫자를 좀 너네가 아는 그런 실수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혹시 영호가 얘는요, 이 벡터 A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길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2분의 1배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가 절반으로 주는 거 맞아요? 어쩌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2였잖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자, 요것도 해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가 할 만한 게 없니? 마이너스 그래 2분의 3 A부터.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하는 중입니다. 왼쪽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저는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원래라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길이만 바뀌어, 길이만.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수면은요, 방향 자체가 확 바뀌진 않아. 물론 자, 그럼 이 경우는요, 방향도 바뀌어 안 바뀌어? 자, 벡터에서 마이너스는 방향 어떻게 바뀌는 거야? 180도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요거 혹시 민수야 2분의 3 곱하면요 길이가 어떻게 될까? 얘 원래 길이가 2였잖아. 얘 길이 얼마일 것 같아요? 3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그려보시면 이런 느낌 맞나? 방향이 180도 반대로 바뀌면서 좀 길이도 바뀌는 이런 느낌의 상황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0 곱하기 A, 자 벡터 A 얘는 어떻게 될까요? 0을 곱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0벡터가 됩니다. 뭐 이것도 어쩌면 그냥 상식적으로
영업하면 0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요 세 가지가 왼쪽에 세 가지입니다. 자,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왼쪽에 세 가지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1번. 자, 여기 지금 벡터 A가 0이 아닐 때라는 가정입니다. 얘는 지금 뭐냐면 이런 게 하나 있다는 얘기야. 얘가 또 0벡터면 그냥 또 0이 돼요. 너무 반칙이니까 0이 아니라고 치면 자, 1번입니다. K가 양수일 때. 어쩌면 방금 요 오른쪽에 이제 요 라인이 저거예요. K가 양수일 때. 양수를 곱하면요. 방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2배, 3배와 방향은 안 바뀌어. 대신에 뭐가 바뀐다? 크기가 말 그대로 K배가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2배가 돼요. 크기가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안 바뀌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수에는 방향은 안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K가 음수일 때. 음수일 때는 방향은 자, 여기 또 쓸게. 이게 이제 180도 반대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음수일 때는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 이 경우는 방향이 180도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수에는 방향이 안 바뀌거나 180 바뀌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매하게 바뀌려면 지난 시간에 덧셈 뺄셈을 좀 해줘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야 돼. 아시겠죠? 자, 아무튼 크기는 역시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이 말이야. 크기는 2분의 3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요거 방금 말했지만 K가 0이면요 0벡터가 돼요. 그럼 K가 0이면 0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내용은 너무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길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지난 시간에 덧셈 뺄셈이랑 길이가 바뀌어요. 길이를 2배 한 다음에 더하기랑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밑에 자 일단은 설명 좀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네. 자, 밑에 두 번째는요 실수배에 관한 성질인데 자, 여기다가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자, 이거 자 하나 필기해 드릴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자 물론 이번 시험 때까지는 솔직히 부자연스러워. 벡터라는 걸 처음 배우고 더하기 빼기도 왜 저렇게 하지 싶잖아. 근데 우리가 다음번 시험번 2학기 중간고사 때부터는요 사실 이 벡터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스칼라랑 되게 유사해져요. 여기부터가 이미 좀 그런 느낌이 있어. 다시 너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 어려운 말도 아니야. 오른쪽에 그냥 하나씩 예시를 써볼까? 너네 혹시 그러니까 이 성질은 실수에도 이미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자 여기 결합법칙이 써있는 게 뭐냐면 너네 혹시 수학에서 원래 이 괄호의 역할이 우선 이야기죠.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합법칙은요 이거 먼저 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우리 의식해야 돼요.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된다고요. 다 되는구나. 두 번째, 다들 분배 법칙 뭔지 알지? 손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혹시 성이야 이거 분배할 거예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느낌이? 2 곱하기 벡터 A 더하기 곱이 이거 됐다는 거야. 뭐 이거 안 될 리가 없어요. 자, 밑에 3번은요. 3번을 쓰면 뭐예요? 반대로 이런 경우. 선진아 혹시 야 이거 민수야. 이거 혹시 이거 뭐일 것 같아요? 5 벡터 A 플러스? 이거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짐작해? 아, 되는구나. 이거는 그냥 실수랑 닮았잖아. 분배가던가 다 되는구나. 심지어 지난 시간에 교환도 가능하고 다 돼요. 그런 것들이. 잠시 후에 이거 나서 자연스럽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자 이제 밑에 가보시면 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벡터의 평행. 자 너네가 이제 오늘 저희가 실수배를 배우고 나면 이 평행이라는 개념을 좀 쓸 수가 있어요. 다들 평행이 뭔지 알잖아. 우리가 뭐 1차 함수 이런 평행이잖아. 실제로 벡터라는 게 방향이 있기 때문에 평행이란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스칼라는 평행이 없어요. 3이랑 평행한 게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벡터는 평행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 이 방향 때문에. 그리고 자, 실제로 결론부터 말하면요. 근데 여기 주황 색깔 박스가 결론인데가 결론으로 갈까요? 자, 위에 일단 쌤 이거 말인 거 아니에요? 니네가 아는 평행이야. 이런 걸 저희가 평행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상태. 근데 어쩌면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평행의 뜻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요. 방향이 아예 같거나 이 경우 평행이죠. 근데 자, 뭐도 평행인 줄 알아? 방향이 뭐인 경우. 자, 여러분 방향이 지금 얘네들 같나요? 다른데 얘네들 지금 몇 도 반대라고? 저는 약간 이거 볼 때마다 좀 반대. 다들 뭐 오해 안 하면 좋긴 한데 반대가 180도 반대. 이런 경우도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그동안은요, 봐봐. 그동안 저희가 1차 함수 공부할 때는 이런 방향이라는 건 없잖아. 그냥 이게 평행이잖아. 근데 여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똑같던가 혹은 180도 반대인 건 평행이야. 맞아? 이런 건 평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그런 뜻이고 다들 요거 평행이란 기억은 아시죠? 이거는 참고로 중학생 때 배웁니다. 저게 평행이란 기호야.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2번은 별표 하실게요. 중요하니까. 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뒤에 가보시면 뭐 평행인지 확인해라 라던가 평행이다 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 그동안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같다잖아.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벡터에서는 평행을 어떻게 묘사하냐는 거예요. 그게 뭐다? 결론 한번 써드릴까요? 별표. 자, 벡터에서 여기 쓸게요. 평행은요. 다시 어떤 벡터 A랑 벡터 B가 평행이란 말은 거의 같은 말로 자, 오늘 혹시 영어가 위에 제목이 뭐예요? 벡터의 걔네 둘이가 실수배 관계된대요. 이 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벡터가 평행이란 말은요. 걔네 둘이가 실수배 관계라는 얘기예요. 여기 써있죠? 다시 벡터가 평행이라는 말은 걔네 둘을 실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다시 너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필기 안 해도 괜찮아요. 얘네들 평행인가요? 이런 경우는 실수배로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실수배는요. 뭐가 안 바뀌어? 어차피 길이만 늘려다 줄이는 거잖아. 그리고 방향이 바뀌더라도 180도로 바뀌어요. 얘네들을 평행 못 바꿔. 다시 그 평행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실수배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돼? 얘를 적당히 늘리거나 적당히 줄이면 같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벡터에서는 평행입니다. 하나 외우셔야 돼요. 좀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자, 이어 나오는 내용.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같다라는 거 배웠지? 그쵸? 자, 다시 한번 아연아. 벡터에서 같다는 게 뭐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으면 같다잖아. 근데 이제 이번 페이지에는 약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그림이 아니라 지금부터 슬슬 이런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기호로. 그런데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지금 자 여기가 지금 결론이거든요. 이거 혹시 보면 머릿속에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길 바라는 거야. 자, 오른쪽에 하나 참고하라고 필기 하나 될까요?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뭐랑 유사하냐면 이겁니다. 너네 고1 때 이거 복소수죠. 너네 혹시 이 복소수에서 얘가 지금 0이랑 같다라는 조건이 뭔지 알아? 이거 되려면 소미야 A, B가 뭐가 돼야 되지? 둘 다 0이 돼야 돼요. 이런 거는.
다시 그러니까 복소수 배울 때 저런 느낌의 식을 본 적 있어요. 복소수 때. 한 번 더. 자,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자,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랑 같다. 혹시 이런 경우라면 어떤 조건을 주면 같다가 돼? A랑 C랑 같고 이렇게 같으면 실수끼리 같고 허수끼리 같으면 같다였죠. 이 말을 왜 한다고? 다시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간단하게 좀 해석을 곁들여 드릴게요. 얘 지금 있잖아. 또 위에 보시면 기본 가정 하나가 써 있어요. 그리고 이해. 현재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을 때예요. 너희 봐봐. 지금 두 벡터가 이런 느낌으로 평행하지 않아요. 하나가 이런 거, 하나가 이런 거예요. 너네 평행하지 않은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잘 봐. 그럼 지금 여기 A 자리에 곱하기 M 돼 있는 거 보여? 이게 어떻게 보면 실수래죠. 자, 곱하기 M을 하면요. 이 친구가 바뀌긴 바뀐다고. 대신에 뭐가 바뀌어? 그래봐야 길이밖에 안 바뀌어요. 뭐 길이를 막 늘리고 줄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다시. 오른쪽에 지금 요 자리도 요 친구한테 실수래거든요. 상상대로 요 식인 뜻이 뭐냐면 얘네들 막 길이를 늘리고 줄이면서 두 개를 더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오른쪽에 0벡터란 말은 얘네들이 그냥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언제냐라는 거야. 그러려면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벡터 A랑 B가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평행일 때는 평행일 때는 방법이 있어. 여담인데 이 조건이 평행이 돼버리면요 얘네 둘 0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아니거든. 근데 평행이 아닌 상황이면 얘네가 아무리 늘리고 줄여봤자 얘네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더했을 때 0이 안 나와요. 이 경우는 얘네 각각이 0일 수밖에 없다.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자, 밑에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요거랑 같은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요거 그냥 참고해서 푸시라는 거야. 문제 풀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다라는 제목이야. 조금은요. 자, 이렇게 같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까지 하고 바로 문제 풀게요. 자, 5번은요. 자, 오늘 지금 배우는 실수배랑 관련된 내용들이야. 자, 5번이 자, 위에 제목 보시면 너네 이 문제를 또 역시나 스칼라에서 풀어본 적 있어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 그림 보이세요? 너네 혹시 지금 이번에 고1 학생들 시험 범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1 때 나오면요 보통 이 문제의 전략이 뭔지 알아? 보통 뭘로씩 세워요? 너네 혹시 이런 문제 기억 안 나세요? 세 점 나와 있고 스칼라 문제입니다. 세 점 나와 있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이런 문제 있잖아. 얘 보통 얘나 뭘로씩 세우는 줄 알아? 기울기가 같다. 로식을 세워요. 그리고 자 다시 기울기가 같다는 말은 일종의 평행인 건가? 그래서 여기도 이제 평행을 배웠으니까 관련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벡터에서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나 뭐라고? 이거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실수배예요. 다시 왜 실수된다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어쩌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고1도 알아요. 그리고 자, 기울기가 같다는 말은 일종의 평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왼쪽 페이지에서 평행이면 실수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가 나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식을 만들어서 K 값을 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수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 끝난 친구들 자, 밑에 내려가서 1번과 2번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요 자연스럽게 해요. 오늘 수업 컨셉은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솔직히 말은 거창했지만 니네 상식대로 풀면 웬만하면 맞아요. 진심으로. 태연만 할게요.